안녕하세요, 뉴닙입니다. 이번에는 신축 면접 팁 첫 번째 영상입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을 골라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전달, 내용 구성, 시책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시책은 서울 응시자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 외의 내용은 지역 무관하게 신축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파일은 초임공에 업로드할 테니 텍스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초임공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답변 활용에 동의해주신 멘티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구상형을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형은 즉답형이랑 달리 구상 시간도 따로 주고 분량도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답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구술로 하는 시험이지만 우리가 논술 시험지에 굉장히 명료하게 깔끔하게 글로 적어서 답을 내는 것처럼 구상형 면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전달 측면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유의점을 말씀드리자면 전달 측면의 팁은 말할 때 더 좋은 방향이 있다 정도의 팁입니다. 무조건 고쳐야 하는 거 막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보통 문장이 지나치게 긴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유달리 답변 내용이 잘 안 들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면 스터디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달 첫 번째 내용은 논지를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논지, 이제 주장이나 답변, 그리고 논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논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활동 3가지, 문제점 3가지, 해결 방안 3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답이 논지예요. 이게 바로 채점 포인트고요. 채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우리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지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앞뒷말 자르기입니다. 제가 이 빨간 문장을 읽어볼게요. 제시문에 제시된 두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두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을 하는 게 좀 더 전달이 되기 좋죠. 그리고 논지 문장 자체를 짧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논지 첫 번째를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첫째, 학생들의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점받아야 하는 나의 논지는 학생들의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한다 라는 방안이에요. 뒤에 이제 상호작용 기회 증대는 내 논지의 기대 효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지 문장은 짧게 해서 내 채점 받아야 하는 답안 키워드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해요. 첫째,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첫째,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좀 짧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의 예술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 첫 번째로 다양한 연극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첫째, 다양한 연극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채점받아야 할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달 측면 두 번째 내용은 논지 말할 때 강점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강약 조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시문제, 제가 지금 멘토링에서 활용했던 예시문제에서 요구한 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도 말을 할 때 강점을 주고 말을 해서 전달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말할 때 무르르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첫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해결 방안도 내가 채점받아야 하는 논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이 경청하고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교사로서 다양한 협력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해결 방안을 말을 할 때 저 여기 지금 해결 방안 말합니다. 채점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표시 나게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크게 말을 하시거나 해결 방안으로는 하고 잠깐 쉬시거나 아니면 이걸 말을 할 때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문장 하나를 주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논지 해결 방안 말합니다. 이런 걸 주의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논지를 말을 하실 때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는 논지를 짧은 문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말을 할 때는 너무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긴장을 하다 보면 보통 말이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점점 길어져요. 여기서 뭐 하고, 하여, 하며 뭐 이런 이제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한 문장에 1개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막 3-4개씩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여 저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말을 하는 중심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좀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뭔가 좋은 거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경청하고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를 너무 많이 나열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걸 완전히 다 고쳐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뭔가 내가 시간이 늘 부족한 편이거나 전달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편이라면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문장별로 엔터를 쳐놓은 건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긴데 이게 2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교사로서 다양한 협력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였지? 약간 이렇게 잘 안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좀 문장을 짧게 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다양한 협력학습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경청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 둘째, 학급 다모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이제 표가 나니까 채점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여기서도 배려만이 이 빨간 문장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도 문장이 길고 짧은 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순히 책을 고르고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독서 후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후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지성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제 밑에 제가 쓴 예시 읽어볼게요. 단순히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독서 후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지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 밑에 문장 정도로는 이 정도로는 붙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짧게 하시는 게 전달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건 제가 텍스트로 쓰다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모두 이렇게 쪼갤 것까지는 없고 이제 너무 길어지지 않게만 신경 쓰는 방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시간 관리와 태도에 관련된 팁입니다. 시간이 항상 이제 보통 크게 나뉘는데 시간이 늘 좀 부족한 분과 시간이 좀 계속 남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을 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론을 말해야 하는데 40초 정도 남은데 물론 이때 결론을 말해버리고 20초, 10초 정도를 남겨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제 답변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론 말하기 전에 한 15초 정도 남았으면 저는 문제점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답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혹시 채점하시는 분들이 놓친 저의 논지가 있다면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남는 분들, 시간이 부족한 분들 두 분 다 이제 구상 때 시간도 배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문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각 3가지씩 말을 했어야 했으니까 서로 결론 한 30초 정도 잡고 문제점 해결 방안은 한 1분 20초씩. 그럼 이제 문제점 하나 말했을 때 몇 초 정도 돼야겠다. 이런 걸 지금부터 구상 때 같이 생각하는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너무 심하게 남거나 너무 심하게 부족하거나 하는 현상을 이제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즉답형 태도는 저도 이제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즉답형을 할 때 이렇게 문제지를 열고 잠시 구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상하고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실 때 이렇게 문제지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구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문제지 안 보고 딱 면접관 보면서 잠시 구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제지 보고 답변할 땐 이걸 보지 말고 이제 다시 자세 잡고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접관 보면서 이제 이제 구상 시작과 답변의 시작 때 면접관을 보면서 좀 명확하게 이제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답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구성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구상형의 기본 틀은 이래요. 이제 이번 문제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논지인 문제점을 말을 하면 이 논지인 문제점이 그 같은 논지이기 때문에 논거를 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논거로 제시문 언급을 전 많이 썼어요. 제시문에서 문제점을 뽑아내는 문제의 경우는 제시문에서 교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제가 기초학력 진단 시기에 늦다라는 걸 문제점으로 꼽았으니까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인지에 대한 문제점 해설 이 부분까지 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뽑으라고 하면 문제점에 대한 논거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문제점 또한 내가 문제의 요구에 대한 내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이제 해설, 설득에 해당하는 논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길 필요는 없지만 짧게 한두 문장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지인 해결 방안을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신청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방안에 대해 논거를 할 때는 보통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이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이런 것도 많이 듭니다.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물론 논지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 방안, 이 논거의 구체적 방안에서 나의 교직관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즉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의 뭔가 차별점 그리고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논지를 굉장히 흔한 방안을 말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 풍부하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저는 이 구체적 방안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 구체적 방안을 채우기 위한 제 개인 공부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럼 내용 구성 첫 번째 내용은 서론 결론이에요. 은근 서론 결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또 많이 받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원자의 좀 전반적인 인상을 약간은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연습을 조금만 하면, 준비랑 연습을 조금만 하면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 결론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서론 예시 볼게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지에 제시된 문제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뭔가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이런 거는 교사로서 교직관을 나타내기에 좋고 시책을 적용하기도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책 공부가 조금 다 되어 갈 때니까 이에 맞는 서울시 시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했던 틀은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책임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이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저는 제시문에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책이 이게 있고 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수요관이 이걸 말씀드리겠다. 이런 걸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책을 잘 활용을 해서 말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예시를 써드린 거예요. 저는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라는 서울 초등교육의 슬로건에 걸맞게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저도 그 자리에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책에서 보고 평소에 이렇게 서론에 쓰면서 좀 외우려고 했던 표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책 공부하실 때 좀 좋은 표현이 있으면 결론에서 이 시책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러고 문장 좀 써놓으시고 그 문장 좀 읽으면서 외우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서론 결론 만드는 이제 능력이 훨씬 빠르게 향상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저는 좀 어떤 틀을 많이 활용을 했는지 궁금하실까봐 저는 이제 보통 교사의 역할은 학교의 역할은 이것이다. 교육은 이래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뉘앙스 얘기. 저는 어떤 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교실을 만들겠다. 학생들을 어떻게 잘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이 역량을 키워주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고 이제 교직관이 제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직관이 저는 이러이러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이것을 실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혹은 문제에 동료교사 협력이 나왔으면 동료교사 협력하겠다. 학부모가 나왔으면 학부모와 소통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예시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제가 가져온 게 논지 문제점을 드셨는데 논거를 들지 않고 바로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논지를 그래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거는 제가 문장을 짧게 쓰라고 전달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전달력이 떨어진 건 문장이 길어져서도 있지만 논지인 해결 방안과 논거인 기대 효과를 한꺼번에 말한 게 이제 안 좋았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채점받아야 하는 논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논지와 논거를 한꺼번에 말하는 건 좋지 않다. 내용을 말할 때. 그래서 이제 구상지 쓸 때도 따로 논지랑 이제 논거 이렇게 따로 쓰고 웬만하면 붙여서 읽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 여기서는 제가 왜 이 예시를 들고 왔냐면 보시면 이제 논지, 논거들로 잘 구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방안 부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연극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논지를 들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 특색 활동을 연계하여 이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고 바로 기대 효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러면 굉장히 논지가 빈약해 보여요. 왜냐면 연극 활동을 하겠다. 특색 활동으로 하겠다. 이 정도 주장은 2달 동안 면접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2달?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신층 면접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극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정말 학교 현장에서 연극 활동을 하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관심이 있어서 정말 찾아봤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연극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 계획을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작품 이것을 연극으로 구성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렇다. 그래서 무슨 교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통통하게 내용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분량 자체가 아주 적다기보다는 들었을 때 이 논거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서울 3단계 학습안전망이라는 그 교육부 정책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걸 어필을 잘 하셨어요.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에서. 근데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사로 쌀 수 있는 건 교실 내에서 방안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시책에서 또 교실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교사가 된다면 교실 안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4번 예시를 같이 볼게요. 4번 예시에서는 예술 감성을 함양하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방안을 말을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로 1인 1학기 활동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논지, 논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과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굉장히 잘 구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고치기보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먼저 저는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저의 교직관 세우기이자 개인 공부였던 건데,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실제로 짜서 내 교실에선 요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 했던 가치보석 프로젝트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협력적 인성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가치보석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특색 있는 논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치보석 프로젝트가 뭔지 면접관들이 모르니까 그 뒤에 설명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치보석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킬 가치보석을 설정하고 보석을 활용하여 생활지도를 하는 협력적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협력보석을 설정하였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주의점은 이렇게 내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 내가 만든 이름으로 활동을 제시했으면 이 활동이 뭔지, 무엇을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를 면접관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오히려 감점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직관을 짜면서 이런 명칭까지 짰으면 얘를 한두 줄로 설명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랑 공책, 가치보석 이런 이름들을 되게 잘 짜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팁은 논지를 조금 더 큰 범위를 말을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말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인 1악기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시책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약간 1인 1악기는 딱 들었을 때 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악기를 다 활동을 한다는 내용에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라면 논지를 조금 더 크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하무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음하무란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명칭을 논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내 구체적 예시이자 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음하무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죠. 1년 동안 음하무란 1년 동안 음악 교과와 연계하여 이런 것 하는 학생 협력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1인 1악기 활동과 더불어 줌을 활용한 악기 합주, 미술교과와 연계한 음악 그림으로 표현하기, 온라인 음악 연주회,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1은 1학기까지 포함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말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친구가 정말 저 프로젝트를 하려고 뭔가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구나.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교사가 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이제 풍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용 구성 마지막인데요. 별건 아니고 서울시 즉답형에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느낀 건 좀 개개인의 경험, 뭐 스토리, 견해 이런 걸 물으면서 그에 더불어서 내가 교사로서 그 경험이나 견해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선생님을 만난 즐거웠던 경험, 슬펐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게 된 내 교사로서의 각오를 말한 경험이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선생님들과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얻게 된 각오인데요. 내용의 비중이 보이시나요? 경험이 훨씬 많고 각오가 더 적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래서 너가 어떤 각오를 가진 교사야? 이걸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이렇게 길게 말하기보다 경험은 조금 굉장히 간결하게 말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게 된 내 교직관을 조금 더 어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분량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 같은 거 물을 때 너무 막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들을 막 찾기 위해 너무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조금 먼저 내가 어필할 교직관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약간 이제 과장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자소서 쓰듯 소설을 써서라도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구상하는데 뭔가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 조금 더 과장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마지막 시책을 반영하고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예시인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예시가 제가 시책을 반영하지 않은 버전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시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시책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교실 내 체계적 진단, 보정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시책 표현이고요. 이 구체적 방안들도 당연히 시책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시책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서 내가 말하는 중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시책을 활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대 효과. 이런 학습 부진 조기 개입 및 예방을 통해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런 표현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 서론이나 결론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런 표현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시책 정리를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건 2021 초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이라는 문서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런 표현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체계적 진단 보정 활동 활성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 학습 부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통해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 이런 것도 시책 정리하실 때 서론 결론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옆에 같이 써놓으시면 읽으면서 같이 공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방안들도 다 지금 여기 답변에 녹인 거고요. 이런 보정 자료도 이런 보정 자료를 어디서 외울 수 있는지까지 답변에 녹이면 훨씬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책을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두 번째 예시 검정색 표현이 이제 멘티분의 답변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답변을 좀 있어 보이게 시책을 활용한다면 저라면 이런 표현들을 활용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교육과정 지향점 이런 것도 너무 활용하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지향점,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교육과정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좋고, 또 여기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 교육과정 조성으로 정신적, 신체적 안정과 발달, 그리고 관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초일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죠. 이런 것도 이제 외워두시고 서론이나 결론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시책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가능하게끔 공부하는 것도 있고, 시책에 제시된 다양한 표현 자체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신책 면접에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원래 가지고 있는 표현이나 어휘가 그리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어 면접에서 조금 더 많은 답변을 하기 위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신책 면접에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이제 방향이나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표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시책을 보면서 이런 시책 표현들을 답안에 녹이는 연습을 하시면 어휘력이나 표현력 같은 것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 공부 교직관을 세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번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시책 공부라고 하면 보통 시책을 달달 외우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시책 공부가 맞습니다. 시책에 뭐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책 공부와 교직관 세우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예시를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여기 두 가지는 이제 서울시 제가 이번 연도 업무 계획을 보니까 신설된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건강한 삶의 기초를 위한 맞춤형 지원, 뭐 거기서 뭘 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외우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시책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직관을 세우고 시책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이 시책을 내 교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나는 뭘 할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책인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교직관을 세운다는 게 물론 이러이러한 교사가 되겠다. 이런 교사관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도 교직관을 세우는 거겠지만 저는 시책을 맞춰서 혹은 요즘 교육 이슈가 되는 것들을 외우고 이걸 내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 이게 저의 교직관이자 신축 면접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서도 그냥 기사 검색해서 읽어보고 선생님들 블로그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 웹진 이런 거 읽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검색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덕에 저는 좀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하게 공부를 하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지금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시책이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학생 체력회복 힘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걸 시책 공부를 하면서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체력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체육에 조금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체육을 조금 더 교직관에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온라인 체육을 검색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온라인 체육, 온라인 스포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정말 계속 키워드 바꿔가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포츠, 온라인 체육 이런 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게시판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여기 온라인 스포츠 한마당이 열렸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온라인 스포츠 교육을 할 때 내 교실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제가
교직관으로 세울 수 있고요. 신축 면접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만보 챌린지 이런 것도 막 대회 구성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교사가 된다면 교실에서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할 때 만보 챌린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방안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다면 제가 서론 결론에서 이런저런 이제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스포츠 교육 이런 거 치면서 다양한 뭐 서울시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있는 표현들도 공부하고 기사들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이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책을 외우셨으면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할 건지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서울시 교육청에 생태 교육을 칩니다. 생태 교육을 치면 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교육 정보를 주로 받고요. 교육 정보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생태 전환 교육 그림책.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림책에 이런 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 내 자료에 독서 교육과 연계. 예를 들면 동화책 땡땡땡 이런 게 써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런 기본 계획 읽으면 생태교육 기본 계획 이런 거 읽으면 또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 혹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런 거에 대한 좋은 표현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시민을 육성한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그래서 서론에서도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 이런 거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 전환 교육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태 전환 교육 이런 거 치면 기사에서도 너무 좋은 표현도 기사 이런 블로그 이런 거 읽으면 좋은 표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교육적인 키워드를 치면 내가 읽어보지 못했던 관련된 이제 교육 관련 블로그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이 교육청에 검색해보는 방안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그때 블렌디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블렌디드로 막 검색을 하다가 블렌디드 수업 우수 사례 이런 것도 막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로 정리된 거. 그래서 그때 막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자료 찾으실 때 꼭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그 하이패스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하이패스에도 주제별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교수님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이패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또 봤던 건 서울시교육청의 지금 서울교육 이런 사이트나 서울교육 웹진 이거 정말 활용 많이 했어요. 서울교육 웹진이 정말 좋은 게 요즘 혹은 올해 이슈가 되는 교육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실제로 그 교육 이슈에 대해 어떤 선생님이 뭘 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또 좋은 표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웹진 이런 것도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체육 관련해서 교직관을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시책 부분 또 정리를 하고 여기 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서울교육 웹진에서 읽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종목들 그리고 운영 방식 이런 것도 외웠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도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기대 효과 그리고 이외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식단 관리하는 방법, 탄단지 챙겨 먹는 방법, 자세 교정, 계단 오르기 이런 것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해서 하는 교직관 세우기이자 시책 공부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제 자료를 보시고 자료 공유를 받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자료 공유를 할 예정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신 만큼의 그런 퀄리티나 양의 자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구매했던 자료, 선배들에게 받은 자료를 짜깁기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발전시켜 나가는 식으로 편집을 했고, 손필기로 하거나 그냥 머릿속에 넣기만 했던 내용들도 많아서 이제 제가 온전히 이렇게 타이핑했던 자료들을 공유할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제가 저작권 문제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공유를 할 예정이긴 하나, 이제 제가 했던 시책 공부의 방향을 참고하시는 정도의 자료는 되지 막 기대하시는 만큼의 모든 내용이 정리된 그런 자료는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대본 없이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오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 준비하시는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멘토링에서도 도움되는 내용 있으면 또 골라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1차 발표 후에 막 열심히 달리실 텐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후회 없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